시래기 해장국은 아침에만 파시고요. 육회비빔밥은 점심 이후에만 파시는 거예요. 아, 시간대별로 또 메뉴가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대표 세롬입니다. 덮어놓고 구독하면 두고두고 득이 되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요. 들리는 방송 사장들의 커피챗의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고장이 전주죠. 하지만 전주보다 먼저 비빔밥을 시작한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바로 경남 진주죠. 육회비빔밥 한 그릇을 위해서 1시간씩 줄을 서는 곳. 시래기 해장국 한 그릇 먹자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곳.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더 무섭게 지켜온 가게. 진주중앙시장의 자존심 제일식당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노포의 60년 생존 전략을 공개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프닝을 조금 바꿔봤어요. 신선하네요. 괜찮았나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주에 가면 제일식당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저는 진주가 비빔밥이 유명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 한 10년 전에 네.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어보고도 네. 진주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보다 더 오래됐는지는 몰랐어요. 전주에서 이 비빔밥이라는 메뉴가 처음 개발이 된 게 선보인 게 7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주에서 비빔밥이 시작이 된 거는 그보다 20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훨씬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이 제일식당인데요. 사실은 제일식당이 아닌 진주의 천왕식당이라는 곳이 진주에서 비빔밥을 처음으로 한 가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천왕식당이 처음 문을 연 게 1929년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지금 이제 2026년인데 3년만 더 있으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진짜 100년 가게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천왕식당은 좀 그 가게 인테리어? 가게 모양 자체도 그 문을 열었을 당시의 점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이 되게 엿보여요. 그래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점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다가 그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행했던 그 자동차 모델을 그 앞에다 또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자동차를요? 네네. 그래서 천왕식당 앞에 가보면은 진짜 시간을 되돌아서 거슬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되게 포토스팟이에요. 그런 거 세롬님도 같네요. 한번 진주 가셨을 때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꼭 가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 천왕식당이 아닌 제일식당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롬님은 지방에 놀러 가시면은 어딜 돌아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전 관광지를 일단은 좀 둘러보고. 그렇죠. 보통은 유적지나 이런 그쵸. 관광지, 그리고 아니면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그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진주회를 진짜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그때도 갔을 때 진주성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진주성, 남강 네, 위에 맞아요. 있는 진주성. 또 호수도 유명해요. 진주호.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행을 가면 시장을 돌아다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지역의 시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가면은 또 지역 특산물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 정취를 느끼기가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특색이 있어서 가보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한 물건을 파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제철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그 고장에서만 파는 특산물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역 시장만의 또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맛집이나 식당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죠. 이 제일식당이 바로 그런 식당입니다. 진주 중앙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 가게가 1960년대부터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왕식당은 워낙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분들,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제일식당은 오히려 그 진주 현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 전통시장 가보면은 종종 이런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지역 가면은 그 지역의 시장을 한 번씩 구경을 가는데 네. 전혀 이제 검색하거나 그랬을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보면은 완전 만석이고 대기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제일식당도 가보면 항상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그게 근데 대부분이 이제 진짜 진주분들이시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그 현지인분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맛집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곳이 이 제일식당인 것 같고요. 제일식당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빔밥이겠죠. 근데 이 진주 비빔밥은 특색이 있는 게 육회 비빔밥이에요. 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주에 그 도축장이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육회 비빔밥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주 그 중앙시장에 가보면은 그 비빔밥을 하는 가게들이 옹기종기 그 시장 제일 한가운데 이제 먹자 골목 같은 데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식당이 제일 장사가 잘 되겠죠. 진주 제일식당은 육회 비빔밥뿐만 아니라 또 해장국을 해요.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단촐한 편인데 육회 비빔밥, 그 다음에 시래기 해장국, 그리고 선지 국밥 이렇게 세 가지가 식사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회 비빔밥을 하니까 육회가 있겠죠. 그리고 가오리 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랑 가오리 무침은 술안주로 그러네요. 또, 딱 들었을 때, 판매되고요. 이거 술안주인데.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단촐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일식당의 제가 성공 비결, 성공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고객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고객 맞춤인 건가요? 그게 되게 작은 부분이라서 네. 지나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게가 오픈하는 시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 가게가 새벽 4시 30분부터 있다고 해요. 아유. 거의. 엄청 네. 일찍 문을 여시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렇게 일찍 문을 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가 시장 안에 있는 가게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 상인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시죠. 맞아요. 보통 오래된 그런 전통시장은 아침 일찍 열긴 하는데, 새벽 4시면은 더 제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진주 중앙시장에 가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이제 그 시장 골목을 지나가면은 그 뒤로 뭐 옷가게나 이런 약간 현대적인 가게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게들은 대부분 10시나 11시 정도에 문을 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전까지 그 앞에서 그 노인분들이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냥 노상에 바구니 같이 해가지고 깔아놓고 네네. 파세요. 네네. 근데 그게 7시인가 8시가 되면 끝나요. 아침이에요? 왜냐면 그 시장, 그 가게 점포가 문을 열기 전에 닫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를 비워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일찍 끝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진주 중앙시장에서 그렇게 빨리 시장을 오픈해서 하시려면은 그 시장 상인분들은 그보다 더 먼저 와서 오픈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4시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가게에 주 고객이 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시장 상인분들이 원래 일찍 나오니까 그것보다 더 일찍 오픈을 해서 그렇죠.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육회 비빔밥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시래기 해장국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래기 해장국은 아침에만 파시고요. 육회 비빔밥은 점심 이후에만 파시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또 메뉴가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차이가 나요. 시래기 해장국은 훨씬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육회 비빔밥은 아무래도 육회가 들어가고 본격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좀 더 나가겠죠. 근데 이 시래기 해장국이 되게 작은 그 뚝배기 같은 그릇에 나오는데요. 옹기 같은 그릇에 나오는데요. 이게 빨리 먹고
가기 되게 좋은 음식인 거예요. 밥이 다 말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먹고 가기 좋은 그런 음식이거든요. 아, 시간이 생명인 이제 상인분들을 위한 맞춤 메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사실 아침에 먹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작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무심코 지나가기 좋은 포인트인데, 메뉴마다 특히 식사 메뉴, 이 시래기 해장국과 육회 비빔밥, 이 두 개의 식사 메뉴에는 사이즈가 두 개씩 있습니다. 소자, 중자 막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숫자, 중자, 대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대부분 뭐 중식당에 가서 요리를 먹을 때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아구찜 이런 찜류 뭐 2명 이상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숫자, 중자, 대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사 메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시래기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시키면은 밥이 말아져 있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짜를 시키면 밥이랑 그 시래기 해장국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는 똑같은데요. 밥이 말아져 있으면 그만큼 국이 덜 들어가는 걸 거고 국만 나오는 거는 국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소자 중자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작은 게 5,000원, 큰 건 6,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착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도 육회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더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10,000원, 중자가 12,000원 이렇게 제공이 돼요. 조금 이게 양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그렇죠. 양과 그렇죠. 네, 가격이네요. 나이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뭐 아이들은 좀 양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작은 걸 시키시면 되고, 잘 드시는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 이런 분들 오셨을 때에는 사실 큰 걸 시키셔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서 세분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귀찮거나 그렇죠.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되게 고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맞춤 서비스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육회 비빔밥이 있잖아요. 근데 육회 비빔밥은 뭐가 메인이죠? 육회? 육회죠. 네. 그런데 이 육회 비빔밥 메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육회를 못 드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익혀서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이것도 진짜 세심함이 묻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육회 비빔밥인데 육회를 못 먹어요라고 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근데 왜 육회 비빔밥을 먹으러 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익혀주시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맞아요. 제 또래에서도 약간 생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생걸 못 먹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생선회도 못 먹고 육회도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진주 비빔밥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해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바다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네요. 또 취향에 맞게 그 해초의 향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밥입니다. 또 지역 특성을 좀 살리신 메뉴인 것 같네요. 맞아요. 진주가 전통적으로 해물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남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식당은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가게의 특징을 살려서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현지인분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 잡는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60년이 넘게 영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놓쳤네요. 여기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반찬 개수가 별로 없어요. 약간 그 메인 메뉴에 집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비빔밥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만으로도 반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시래기 해장국 같은 경우도 빨리 먹고 가는 음식이니까 복잡하게 반찬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그런 메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주문을 하면 깍두기, 김치만 이렇게 한 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국그릇 같은 데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깍두기는 국물이 있잖아요. 그쵸. 그 국물에 사실 그 곰탕집 같은 데 가보면 깍두기 국물을 국에 말아가지고 네, 드시는 그쵸. 분들도 많죠. 계세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냥 그 깍두기랑 깍두기 국물 같이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래기 해장국만 주문을 하면 젓가락을 안 준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젓가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먹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네. 깍두기는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거지라는 이런 네, 어.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이 제일식당이 지금은 해장국이랑 이 육회 쪽을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2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해장국집을 따로 오픈을 하셔가지고요. 이제는 그 제일 해장국이라는 해장국집은 새벽에 열어서 오전 장사하고 닫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식당, 원래 있던 자리에 제일식당은 10시 반 정도부터 오픈을 해서 시래기 해장국은 안 하시고 육회 비빔밥이랑 선지국밥 이쪽 위주로 하시면서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가게가 아예 메뉴로 분리가 된 거군요. 그렇죠. 둘 다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건가요? 예, 위치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시장에 아, 있다는 네. 거는 예, 동일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해장국을 아침에 드시고 싶다 하면은 제일 해장국, 그리고 육회 비빔밥 맛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점심에 그 제일 식당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주에 가면은 아침과 점심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시래기 해장국 같은 경우는 시래기를 굉장히 오래 푹 고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면 안에 그 국밥 안에 고기가 굉장히 작게 잘라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고기의 맛과 시래기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맛입니다. 짭조름한 맛을 딱 맞추셔가지고 그냥 누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맛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각종 채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조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육회를 얹어가지고 비벼서 먹었을 때 너무 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확한 맛을 내주시는 그 부분들이 또 현지인분들이 계속해서 60년 동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진주의 제일식당에 대해서 좀 숨가쁘게 이야기를 이어온 것 같은데요. 세롬님,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제일식당의 영업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도 진주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때 알지 못해서 못 가봤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네. 일단은 오늘 저희 제일식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성공 포인트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해장국과 제일 식당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잖아요. 메뉴에 따라서. 하루 왼종일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매장의 효율화를 이뤄내면서 좀 더 손님들에게 맞춰줄 수도 있고, 이 식당이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도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콧집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매장 위치가 번화가 있었으면 저도 하루 종일 열어놓는 게 더 효율이 컸을 텐데, 저희 꽃집은 위치가 좀 한적한 번화가가 아닌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제가 다른 일도 하면서 예약제를 통해서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저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손님 입장에서도 예약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져갈 수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가게 그 위치, 입지라든지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들의 특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메뉴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식,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장국이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5, 6천 원이라는 진짜 놀라운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저가가 아니고 신뢰의 상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반찬을 줄이더라도 이 메인 음식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 손님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이 시장에 우리가 아침을 책임진다. 이런 매장의 신뢰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나 이 가격을 한번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새로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과의 신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어떤 약속 같은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반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맞아요. 또 이런 전통시장일수록 이 지역분들과의 상생이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사실 진주잖아요. 제가 인왕산에 가끔 가는데, 인왕산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독립문 영천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알아요. 아시나요? 네. 그 안에 도깨비 칼국수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기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칼국수가 무려 4,000원이에요. 어머, 말도 안 된다. 왕만두는 5,500원이고요.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것도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이런 사장님의 이제 마음이 들어있는 그렇죠. 철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 사장님들의 철학이 있어서 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우리 지역분들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가지 정도 포인트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사장님들도 영업에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제일식당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덕분에 제일식당에 대해서 너무 잘 들어서 진주에 꼭 가서 제일식당에 방문이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일식당에 손님 한 분을 영업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